이동관 위원장이 그 비판 언론을 향해서 뭐 공산당 기관지 운운하고 또 뭐 카르텔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언론학자로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언론의 사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학자가 바라보는 세계 언론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 반대에는 다 소비에트 언론 체제, 공산주의 체제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아까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 책임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동관 지금은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얘기한 게 모두 다 공산주의 체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결국은 국가 수반이 자기 맘대로 모든 내용을 통제하는 방송을 일컫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방송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자가당착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소비에트 방송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전근대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이에요. 저는 언론이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퇴행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언론 탄압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분들도 언론 탄압이 지나고 나서는 뭐겠습니까? 내년도 총선이거든요. 총선 시기에 여론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달성해 놓고 제1 목표를 공영방송으로 설정해 놓고 KM을 타겟으로 정조준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총선 전후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거버넌스 바꾸는 것은 총선 기획용이고 그런 면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이것을 연성 구테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많은 정치적 구테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등.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 장악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퇴행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상승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저희가 우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성 쿠데타이면서 친이 쿠데타, 궁정 쿠데타. 현직 방통위원장이 벌인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점을 주목하고 싶냐면 그 발언이 한 날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려고 처음 이제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기자들이 있을 거라는 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네. 예상된 환경 상황에서 준비한 발언을 한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산당 언론, 공산기관지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속 공산 전체주의 뭐 이렇게 하고 홍범도 장군을 지금 공산당 경력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큰 그림이 있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좌파하고 빨갱이 공산당과의 싸움으로 지금 뭔가 큰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그 NHK 얘기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공영방송. 그런데 그런 일본의 공영방송 체제처럼 이제 그 변경을 시켜서 어쩌면 저는 이제 이 일본의 그 자민당 일당 체제 같은 거기까지 내다본 그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까 허문도 얘기 저희 했잖아요. 그 괴벨스 얘기도 했고요. 히틀러도 장기 집권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게르마니아를 꿈꾼 거예요. 유럽 전체. 또 마찬가지죠. 그 전두환 체제도 저는 그렇게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의 지속적인 어떤 재생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음 총선을 통해서 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인 총선 승리를 넘어서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어떤 정권 재창출의 영속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이제 종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미디어법을
물론 파행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했지만 법의 통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은 법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시행령 정치라고도 하듯이 기존에 있는 법적 틀 속에서 마음껏 재량껏 자기네가 임의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런 방송 80년대의 방송 통폐합보다 더 심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건 전대미문입니다. KM 이사장을 다 자르고 사장을 다음 달에 다 해촉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 전대미문이고요. 이제까지 여야 간의 나름대로의 신사적인 서로 간의 합의의 틀을 그렇죠. 완전히 깨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과거와 같이 그대로 합의제 정신의 이상을 쫓아서 그래도 계속 타협하고 추천하고 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일단 정지하자. 우리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는 일단 정지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정지의 자세로 방통위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이동관의 폭주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의제 정신을 이제 무시할 뿐더러 사실은 지금 요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도 결국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반복되는 하여튼 이뭐 공영방송 사장 해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근본적으로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그 회의 이제 이런 것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예전부터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지금 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그렇지.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작년에 했었어야 돼. 예, 그 검찰개혁법, 소위 검수안박법 할 때 이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법도 사실 그렇죠. 지지자들의 어떤 그거에 밀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언론개혁도 같이 했었어야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 네. 가짜뉴스의 뭐 가짜뉴스 5배, 대응법. 그 언론계가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게 통과됐더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5배 소송에 아마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시달렸겠죠. 왜냐하면 이동관 씨도 지금 YTN에다가 3억짜리, 5억짜리 그렇죠. 예, 2개 예. 걸었잖아요. 곱하기 5하면 15억, 네. 25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그 큰 시장이 열렸는데 또 법무법인들이, 로펌들이 뭐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영방송을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이라도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많이 했고, 근데 민주당 때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절차를 취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서 뭐 똑같다, 정권 바뀌 다 똑같다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을 바라보는 본질적 시선은 같습니다. 예. 정치 권력은요 항상 언론이 자기가 야당일 때는 자기를 지지해주면 그런 야당 정부의 비판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네. 자기가 집권 여당이 되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게 본질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권한 속에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아마 쉽게 오지 않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네. 그것을 정치 권력의 생리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지금 사실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권력의 본질이라면은 언론은 그 중요한 기능이 권력 감시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렇죠. 네네. 네. 그 대통령한테 동의받아서 언론 개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언론 개혁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뭐 기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방송법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지금 원래 예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게 이제 특별 다수제 네,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3분의 사장을 뽑을 때 지금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뽑자. 즉 야당 쪽에서 이렇게 의견도 좀 수용해가지고 뽑자라는 게 특별 다수제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폐기되고
다시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진 게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다양한 이 현업 집단 그리고 국회 또 지역 어떤 지역 대표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합계 추천이요. 해가지고 20여 명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KBS하고 MBC, EBS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뭐 사장을 뽑아보자 그리고 운영을 하자라는 게 그 핵심 취지인데 저는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은 된다. 아쉽지만 일단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가버넌스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방송법의 개정이라는 것을 이제 큰 틀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상 정부의 통제를 어떻게 강화시켜내는가, 뭐 또 그것을 어떻게 저항하느냐, 뭐 이런 측면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위주의적인 통제에 저항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벌 등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독립성을 가져가는가. 뭐 예컨대 코바코를 처음 만들 때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균형 있게 어떨 때는 권위주의적 통제가 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자율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냐 국가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늘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의 통제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의 방향은 자본에 의한 통제를 지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방송법도 이제 앞으로 고쳐야 한다면 그러한 국가로부터의 통제 또 시장으로부터의 통제 요 두 개를 함께 독립할 수 있는 체제여야 되고 그건 당연히 공영방송의 강화이고 그것의 첫 번째는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인데 아까 박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많은 다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체제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제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꼭 시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라. 요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용마 기자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이용마 기자의 주장이 굉장히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이 뽑는 공영방송 사장. 네. 그러나 제가 겪어봤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150 몇 명의 그 맞아요. 시민 검증단이 분들.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회사가 했어요. 네. 근데 MBC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론조사가 그렇죠.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MBC에 대해서 좀 뭔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공부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없었군요. 예. 네. 수기 과정이 몇 시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몇 시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장 선출 시스템이 좀 융합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 그다음에 학계 그렇죠. 또 방송 현업인들 또 국회도 좀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이 어떤 취지가 그러니까 모여져서 지금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또 고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게 취지라는 거고 시민들한테 다 넘겨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 돌발 질문인데 이건 가정의 질문입니다만은 박 사장님이 연임이 되셨다면은 네. 지금 MC 사장으로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그 MBC 사장 현재 MBC 사장도 굉장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연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였거든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워서 싸우겠습니까? 언론 탄압을 막아야 되는 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잘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내가 멋있게 좀 이걸 막아내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에게 네. 어차피 잘리겠지만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겠죠. 아예 저 안영준 사장과 김희철 사장한테 그 네. 팁처럼 네. 이렇게 싸웠을 거다. 예, 아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싸울지. 네.